그리고 처음 등장했을 때 포즈도 잊을 수 없죠. 허리에 손을 딱 올리고 내 이름은 세븐 체인저. 진짜 BGM 깔리면서 정말 멋졌던 장면이죠. 오늘 리뷰는 바로 프로가 싸우는 방식을 잘 봐두도록 해라. 더 합체 세븐 체인저. 세상에 이런 날이 오긴 하네요. 야, 내가 살면서 세븐 체인저가 다시 나오는, 그것도 완전 변형하는 애를. 와. 발매는 2024년 9월 달에 했습니다. 가격은 국내 발매가 기준으로 27만 2천원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일단 패키지의 사이즈입니다. 가로 사이즈가 줄었어요. 일반적인 더합체 사이즈에 비해서 확실히 폭이 줄었다. 대신에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짠,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졌어요. 막 엄청 두꺼운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약간 더 두껍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은 오른쪽에 세븐 체인저가 서 있고 나머지 6개의 형태가 왼쪽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뒷면이 이쁘더라고요, 이게 또. 짠. 분위기만 보면 약간 옛날 감성이 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일단은 1, 2, 3, 4, 5, 6, 7 해가지고 7개의 형태를 한꺼번에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리뷰 베스트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픈해볼까요? 일단은 옆면으로 오픈이 되는 방식이고요. 안쪽에 많이 보던 구멍 2개 손가락 껴서 빼주고, 안쪽에 블리스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2층 구조입니다. 짜잔. 그래서 본체와 무장이 들어가 있는 곳과 이제 교체용 손과 기본 무장 거치대 해가지고 이렇게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언제나 그렇듯 바닥에는 매뉴얼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베스트합의에서 구매하셨으면은 특전이 있죠. 짠, 얀차 아크릴 스탠드. 본격적으로 구성 볼 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매뉴얼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 디자인이야 우리가 익히 알던 그 매뉴얼 느낌. 뒤에는 전설의 용자 다간이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첫 번째 이렇게 좀 펼쳐보면은 친절하게도 첫 번째 조작하는 게 박스에서 꺼냈을 때를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딱 매뉴얼 순서대로 갈 것 같아요, 느낌상. 먼저 베스트합의 특전인 얀차 아크릴 스탠드. 캐릭터 아크릴 스탠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유니크하죠, 사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는 오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얀차의 기본 모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슈트 입은 모습도 괜찮긴 한데 요 채찍 두르고 있었던 요 기본 복장도 참 이쁘죠. 그리고 이제 본체 구성은 솔직히 진짜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 베이스 하나에 모든 걸 넣어 놓을 수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죠. 그래서 베이스부터 살펴보면은 베이스에는 조인트 4개가 있어서 남는 손, 교체용 손들을 다 수납할 수 있습니다. 손은 기본 주먹손이 장착이 되어 있고 무장손이 한 세트, 그리고 편손이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편손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액션성이 강조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각진 것도 멋지지만은 진짜 이 손의 형태, 요 굉장히 역동성이 좋습니다. 아주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가동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각각의 손들마다 이 끼워지는 구멍, 여기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손목에 조인트가 끼워지는 부분에 이렇게 각도가 조금 있죠. 그것 덕분에 이렇게 손목을 좀 더 안쪽으로 꺾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각이거든요. 주먹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편손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각이 크진 않지만 약간이나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있는 조인트에 각각의 남는 손들, 뭐 무장손을 끼우면 편손이 남겠죠. 이렇게 바닥에 굴러다니지 않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요 스탠드 부분, 세븐 체인저의 메인 무장 체인저 슈베르트. 디자인이 아주 화려한 검입니다. 일반적인 용자 검들이 좀 직선형이 많다면은 세븐 체인저는 이렇게 약간 각이 좀 져있고 이렇게 두꺼웠다가 홀쭉해졌다가 두꺼웠다, 요런 디자인이 좀 특징이죠. 칼날은 전체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도색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단 손잡이와 가드 부분 보면은 마치 세븐 체인저의 흉부를 보는 것 같은 디자인이죠. 앞뒷면은 디자인이 똑같이 되어 있고요. 가만 보면은 파츠 분할로 색깔들이 다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 도색이 따로 들어가 있진 않네요. 손잡이도 가만 보면 이거 사출된 파츠입니다. 파츠 분할되어 있어요. 도색인 줄 알았는데
적어도 손에 꼈다 뺐다 하면서 막 스크래치 날 일은 없어서 좋네요. 이 체인저 슈베르트를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조인트마다 모양이 다르거든요. 가만 보면은 이렇게 크게 둥근 조인트가 있고요. 좁고 각진 쪽이 있습니다. 이쪽이 칼날이고요. 둥근 쪽이 손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본체를 봐야 하는데 그 전에 좀 조작을 해줘야 할 게 있습니다. 딱 박스에서 꺼냈을 때가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뭔가 팔도 이상하고 좀 그러죠. 먼저 이 뒤에 있는 궤도, 요 팔 윗부분에 돌기로 락이 걸려 있거든요. 그 락을 풀어주고 어깨 외장을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이중관절을 통해서 아래로 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려준 다음에 하얀색 팔뚝을 잘 잡고 밑에를 하박을 내려줍니다. 딱 소리 나게 내려주면은 완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좌우가.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락을 풀고 어깨 외장 들어 올리고 밑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평평한 무릎 외장을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주고 다리 좌우를 갈라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왼쪽 다리 안쪽에 보면은 고정 조인트를 이렇게 접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본체 준비 끝! 세워볼까요? 발목이 꺼낸 상태 그대로면은 좌우 가동이 조금 힘들거든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발목을 살짝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발목을 안으로 꺾을 수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살짝만 늘려주면 되고요. 다리를 바깥쪽으로 한 클릭 정도만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 본체의 조작이 끝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체 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제가 진짜 놀란 게 사이즈예요. 간단하게 자로 재보면 일단 25.5, 머리의 뿔까지가 한 26cm 정도 나오거든요. 상당히 사이즈가 큰 거죠. 앞서 발매한 다간 X랑 비교하더라도 진짜 커요. 원래 설정상 세븐체인저가 다간 X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은 원래 예전 세븐체인저 DX는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거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왔어요. 지금 이 세븐체인저의 허리까지밖에 안 왔거든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사이즈인 거예요. 진짜 일단 여기서 1차 쇼크.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면은 일단 내가 어릴 적에 알던 세븐체인저의 그 등 짐이 사라졌어요. 이게 또 2차 쇼크. 완전 사라져서 진짜 로봇의 형태 그대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와 진짜 멋지다.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나 어릴 때나 세븐체인저 안다, 다간 좋아했다 그러면은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자세히 보기 전에 일단 다간과 가온, 앞서 발매한 다른 다간 시리즈의 더 합체들과도 놔도 볼륨감이 솔직히 독보적이다. 어찌 보면은 세븐체인저는 합체하는 로봇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변형하는 로봇이지.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혼자서 약간 그레이트급 같은 그런 느낌?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부터 보면은 일단은 중요한 거, 잘생겼어요. 엄청 잘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카리스마, 눈빛 보세요. 와, 눈매 장난 아니고요. 샤프하고요. 턱 자세히 보면 이 턱 부분도 그 층져 있는 거 디테일이 다 재현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먹선을 넣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도 살짝 들어요. 거기다가 가만 보면 이제 코 라인도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귀 부분의 하얀색도 기본 파츠 분할이고요. 이렇게 안쪽에도, 귀 안쪽으로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도 깔끔하게 디테일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뿔, 각진 뿔, 도색도 금색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잘생겼다. 와. 그리고 몸통, 어릴 적 가장 많이 부러지던 게 이 가슴 장식이죠. 또는 가슴 장식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죠. 친구 집 가면 항상 뭔가 하자가 있었던 그런 세븐체인저였는데, 이번 더 합체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장식 부분의 두께도 꽤 나쁘지 않아가지고 튼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당장 지금 보이는, 몸통에 보이는 모든 색깔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색은 기본적으로 도색 파츠를 쓰고 있고요. 주변에 검은색, 빨간색, 그리고 몸통에 흰색부터 해서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릴 적에 가지고 놀던 DX 완구는 이 흉부 정중앙에 머리가 들어갈 빈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빈 공간 없다.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진짜. 그 외에도 이 장식의 디자인이나 이런 게 굉장히 샤프하게 조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장식 끝부분도 샤프하게 조형되어 있어서 보기 좋고요.
흉부 안쪽으로 옆구리 부분에도 기본적으로 허리에 하얀 색깔 부분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등으로 가보면은 이제 백팩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트레일러의 바퀴가 되는 부분인데 바퀴는 다 굴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 쪽에는 깔끔하게 또 파츠 분할되어 있는 요 등 부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깨 부분도 보면은 옆에서 하얀 색깔 부분에 파츠 분할된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트레일러에 라이트 디테일이 들어가죠. 여기에 노란색은 이제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라이트 특유의 디테일 그런 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흰 색깔 팔뚝에도 패널 라인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죠. 조형도 보면 각지게 마치 근육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이는 패널 라인도 좌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하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박스형이 아니라 굴곡이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 있어요. 특유의 그 약간 작화 스타일의 굴곡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잘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뒤쪽으로는 궤도가 들어가 있죠. 가동하는 궤도는 아닙니다. 이 안에도 이제 다른 기믹들이 있다 보니까 대신에 디테일 하나는 또 기똥차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궤도 자체의 디테일들 볼 수가 있고 궤도도 아주 멋들어지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그리고 손은 기본 장착되어 있는 주먹손이고요. 그리고 골반 쪽. 골반도 중앙에 있는 이 빨간색, 하얀색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고관절 주변에 뭐 이런 스커트야 심플하죠. 검은색에다가 패널 라인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하죠. 대신에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는 이제 관절 주변으로 해서 이제 또 각이 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는 조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허벅지 뒤쪽도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살짝 한번 각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앞쪽도 이 윗부분이랑 아래쪽으로 각이 한 번씩 더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대망의 다리인데 이 다리가 이게 진짜 기믹 덩어리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빈 공간이 없어요. 그냥 다리 안쪽이랑 몸통 안쪽이랑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체가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잡힌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다리를 쭉 보면은 기본적으로 설정화에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런 디테일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발목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이 양각의 디테일이라든가 뭐 옆에 있는 하얀 색깔 파츠라든가 기본적으로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당연하지만 무릎 같은 경우도 샤프하게 조형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캐논이 들어가 있는 이 정강이 이 회색 부분 라인 쭉 따라 내려가면 이제 발등에도 빨간 색깔 포인트가 있죠. 이 부분도 이제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 다리 바깥쪽으로 가면 이제 궤도가 내장되어 있고 뭐 다리가 수납되어 있는 이 바깥쪽 유닛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리 가만히 보면은 좀 두툼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프로포션상으로도 오히려 근육질처럼 보이는 두툼함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보기 좋고요. 그리고 뒤로 갔을 때 조금 더 다양한 컬러가 보이죠? 빨간색도 좀 보이고요. 검은 색깔 작은 부분도 보이고 이 안에 진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다리 안쪽으로는 누가 봐도 이제 그리폰의 머리가 들어가 있죠. 대신에 갈라져 있는 내부는 또 검은색이라서 좀 덜 어색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바닥 쪽에도 디테일들이 은근 들어가 있거든요. 도색되어 있는 덕트 디테일이라든가 그 외에도 이제 빈 곳 없이 파츠들이 꽉꽉 들어찬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투샷도 빼놓을 순 없죠. 그레이트 다간 GX와 함께하는 세븐 체인저. 다간 이별을 시켜줘. 진짜 어릴 적에 와 보면서 근데 진짜 든든하다.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투샷은 든든하다 못해 뭔가 울림이 있네. 울림이 있어요. 자, 그럼 가동 어떨지 한번 살펴봅시다. 목은 기본적으로 볼관절 씁니다. 주변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편하게 돌아가 주고요. 그런데 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 뺄 수 있어요. 살짝 올라왔죠, 지금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뺐을 때 가동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나 들어가 있을 땐 큰 가동이 없던 아래쪽에 축관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숙이는 게 굉장히 크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을 위로 뺐다 보니까 이렇게 로우 앵글일 때 바라보는 시선 처리가 가능해져요. 이거 꽤 큽니다. 그리고 어깨 가동. 그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게 이 가슴 장식의 빨간 색깔 파츠는 위로 이렇게 크게 접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을 그대로 들어도 특별히 대단히 걸리진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처럼 소리 좋고요.
거의 대부분의 관절이 라쳇 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들고 내리는 거, 옆으로 들고 내리는 거, 팔꿈치 등등등 다 라쳇 관절을 쓰고 있어요. 그나마 안 쓰는 게 손목이랑 발목 정도? 뭐 아무튼 팔 편하게 들 수 있고요. 편하게 뒤로도 들 수 있고요. 어깨 외장도 살짝씩 가동을 하다 보니까 팔을 옆으로 드는 부분도 이렇게 라쳇 관절로 또 크게 들어집니다. 생각보다. 물론 팔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팔을 들어주면은 가슴 장식에 걸리는 거 없이 아예 완전히 돌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거기다가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모아줄 수 있는 관절도 추가됐습니다. 이게 지금 팔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장식이 걸리니까 팔이 좀 들어주고, 위에서 봐서 움직여보면은 아주 크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엄청 크게 움직입니다. 이 부분도 약간 클릭 구조여서 한 클릭 한 클릭 움직이는 게 특징인데, 이 관절을 통해서 이제 팔짱 끼는 포즈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포즈 잡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팔 회전부 역시 라쳇.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 해서 90도 이상 굽혀지는 팔꿈치고요. 아래쪽 관절 역시 라쳇, 위쪽 관절 역시 라쳇 해서 아주 크게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손목, 아까 구성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주먹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쪽으로 각이 한 번 져 있습니다. 요걸 쓰면 주먹이 이렇게 안쪽으로 손목을 완전히 안쪽으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손목은 기본 볼관절입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 허리 회전이 생겼어요. 물론 라쳇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돌릴 수 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쿼트가 앞으로는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쿼트 옆으로도 들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들면서 옆으로 돌리면은 꽤나 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스쿼트 옆으로 완전히 들어지고요. 뒤쪽 스쿼트 역시 가동을 합니다. 고관절도 전체 라쳇을 쓰기 때문에 옆으로 드는 부분 크게 들어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드는 부분도 상당히 들어집니다. 90도까지는 들어주는 것 같네요. 대신에 스쿼트 부분이 지금 이 복부랑 간섭이 있어서 허리를 드는 다리로 한 클릭 정도 가동을 해야 좀 더 편하게 스쿼트를 이렇게 가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옆으로 들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리를 더 편하게 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무릎도 이중관절로 라쳇을 씁니다. 90도 이상 아주 크게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중관절, 라쳇 좋고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부 역시 라쳇을 쓰고 있어요. 근데 소리들 좋다. 다음은 발목 관절인데, 발목 관절 처음 만지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안쪽에 관절 파츠들이 이중으로 접혀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밀어 넣었을 때는 일단 좌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목이 꺾이지 않는다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살짝 발목을 이렇게 뽑아주면은 공간이 생기면서 발목이 옆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목 완전히 빼주는 것도 가능해요. 안쪽에 접혀져 있는 파츠가 펼쳐지는 거죠. 굳이 따지면 관절이 3개인 겁니다. 가장 안쪽, 그리고 파츠가 겹쳐져 있는 중간, 그리고 발목 쪽에 연결된 것까지. 발목의 회전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발목 자체가 크게 앞으로 꺾이고 크게 펼쳐지죠. 그래서 이 파츠가 얼마나 접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뒤에 발꿈치로 보면은 이 발목의 위치가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차이가 바로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뒤로 빼면은 지금 샤프트가 보이지만, 크게 보이지만 이렇게 앞으로 쭉 빼는 것도 가능한 거죠. 굳이 따지면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발목과 연결된 이 관절 파츠의 위치에 따라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무릎 꿇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주 멋들어진 포즈죠. 그럼 액션 포즈를 봐야 할 텐데, 그 전에 좀 이렇게 일자로 뻣뻣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세우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해봅시다. 다리는 한 클릭 뒤로 해주고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뒤로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발목을 앞으로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리고 팔도 뒤로 한 클릭, 거기다가 안쪽으로 한 클릭 회전하고요. 팔꿈치도 한 클릭에서 2클릭 정도는 움직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은 빼고, 그리고 지금 카메라를 살짝 이렇게 바라보면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더 좀 역동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리를 한 클릭씩 더 벌리세요.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 그리고 팔도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한 클릭 정도 이렇게 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세워놓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쯤에서 뭐 팔짱 포즈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왼손은 편손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가슴 장식은 위로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들고 어깨를 모으면 될 것 같지만 이 상태보다는 팔을 옆으로 들어주세요. 그 다음 팔을 앞으로 드는 부분도 90도 드는 게 아니라 90도보다 한 클릭 아래. 자, 반대쪽도 비슷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팔을 모아주는데 여기서 팔 회전하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한 두 클릭 정도? 두 클릭 정도만 돌리면 되겠네요. 오른팔은 두 클릭 정도 돌리고 가슴 앞으로 와서 팔꿈치를 굽혀주고요. 팔 위치가 너무 높은 것 같으면은 어깨를 내려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비슷하게 와주고요. 팔꿈치 접어주고요. 역시나 팔이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팔 내리면서 팔 회전한 것도 한 클릭씩 조금씩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또 멋들어진 팔짱 포즈를 만들 수 있는데 팔짱 포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리도 같이 조작을 해주면 자고로 세븐체인저의 팔짱이란 벽에 기대서 하는 것. 느낌이 좋다. 근데 재밌는 점이 이게 무게중심이 잘 잡혀서 솔직히 벽이 없어도 세울 수 있습니다. 정말 벽은 그냥 갖다 댔을 뿐이고요. 멋들어지게 포즈가 잡힌다는 거. 그리고 본격적으로 싸움에 돌입하기 전에 이렇게 자세 잡는 약간 자세를 낮춘 이런 형태의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등장했을 때의 포즈도 잊을 수 없죠. 허리에 손을 딱 올리고 내 이름은 세븐체인저. 진짜 BGM 깔리면서 정말 멋졌던 장면이죠. 그리고 가볍게 체인저 슈베르트의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뽑아 들고 딱 이렇게 포즈 잡았을 때 느낌으로 해봤어요. 그리고 검을 들었는데 안 해볼 수 없죠. 용자검법 구도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엄한 최후, 멈춰라! 이 별은, 이 우주는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다! 세븐체인저를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장면이었거든요. 니놈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정말 이 마지막까지 보고도 세븐체인저의 팬이 안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 와. 거기에 마지막 찌르기 포즈까지도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명대사 세이지 왕자를 부탁한다. 세븐체인저의 단독 포즈는 이 정도로 하고 6가지 나머지 형태의 변형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으로 보기 앞서서 이번 세븐체인저 변형에는 기본 형태라고 하는 이 중간 단계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변형 전에 그 기본 형태부터 만들어 볼 겁니다. 당연하지만 차렷 자세를 만들어 주고요. 이제 다리도 처음 꺼냈을 때처럼 이제 모아줄게요. 일단 이렇게 DX 차렷 자세를 만든 뒤에 가동한다고 뺐던 목은 집어넣고 팔도 처음처럼 이제 박스에서 꺼냈을 때처럼 다시 모아줍니다. 그 다음 가슴 장식 양쪽을 제거. 그리고 팔뚝의 앞쪽을 열어주면 이제 주먹도 수납할 수 있어요. 주먹을 안쪽으로 넣어서 딱 소리 나게 넣어주고 덮어줍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그리고 머리를 집어넣을 건데 일단 등으로 가서 등 커버를 이렇게 열어준 뒤에 트레일러 앞부분이죠. 이제 트레일러 앞부분을 이렇게 아래쪽과 위쪽을 잘 잡고 살살살 달래가면서 위로 들어줍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진 트레일러 앞부분을 이렇게 뒤로 눕혀준 뒤에 아래쪽에 있는 커버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완전히 열어준 뒤에 목을 안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머리 수납합니다. 역시 딱 소리 나게 넣어주면 되고요. 커버 다시 덮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눕혀진 걸 다시 세우고 등 커버 부분을, 얘도 이중관절이거든요. 얘 등에 딱 붙어있는 관절, 그 바깥쪽에 있는 관절이 있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관절만을 써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을 앞으로 완전히 모아서 뒤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프레임이 노출되잖아요. 안쪽에 있었던 외장 부분도 같이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도 만들어주고 프레임도 가리고, 그 다음 무릎 외장을 완전히 들어주고 허벅지 부분을 신축할 겁니다. 이때 포인트는 이 무릎 안쪽으로 조인트 2개가 있는데 이게 다리 사이에 구멍, 여기랑 딱 맞게 이렇게 밀어 올려주면 됩니다. 완전히 밀착이 됐으면 뭐 거의 끝나가는데요. 여기서 변형하는 과정에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이 다리 옆에 있었던 유닛 있죠? 이 초록 색깔 유닛. 이 친구 연결이 이중관절입니다.
매뉴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축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 외장과 연결된 축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위치도 바뀌거든요. 이걸 잘 알아두면은 이제 변형하는데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외장에 연결된 축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그냥 제자리에서 회전만 하지만 본체와 연결된 축을 이용하면은 아예 지금처럼 위치가 바뀌어요. 방금은 보이지 않았던 돌기가 갑자기 나타났죠. 그래서 이 돌기를 잡아서 들어주면 이렇게 앞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 어깨 쪽 외장이랑 딱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딱 소리 나면서 이렇게 고정이 되죠. 그리고 접혀져 있던 외장을 들어 올려서 또 이 팔 쪽에 있는 구멍과 조인트를 맞춰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트레일러의 앞부분 라인이랑 흰색 바탕이 완성이 되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제 본체에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를 움직여주고 외장을 꺼내오고 위에다 고정하고 커버를 들어 올려서 위에 고정을 하고 그리고 이 다리 유닛을 위치를 바꿔줘야 하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돼요. 짠! 이렇게 하니까 위치가 확 바뀌었죠. 좌우를 비교해보더라도 크게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본체에 연결된 조인트를 이제 끝까지 돌렸을 때예요. 조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인트 두 개의 라쳇 소리도 다르고요. 강도도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본체 쪽에 연결된 라쳇이고요. 소리가 좀 공간이 넓게 느껴지죠. 그리고 지금 이 소리가 다리 유닛에 연결된 라쳇 소리입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이쪽이 좀 더 쫀쫀해요. 라쳇을 움직일 때 힘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다리 유닛을 뒤쪽으로 완전히 끝까지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짠! 다리 쪽 라쳇이 완전히 뒤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유닛이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되돌릴 때는 반대로 한 바퀴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은 짜잔! 대신에 움직일 때는 이 다리 쪽에 있는 라쳇을 먼저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해서 움직여주면 됩니다. 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 기본 형태에서 트레일러로 변형을 했다가 그 상태에서 또 전차로 변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기본 형태에서 잠수함이 됐다가 그 상태에서 제트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기본 형태에서 그리폰이 됐다가 제규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트레일러 먼저 해볼까요? 뭐 사실상 거의 이 상태가 트레일러긴 해서 바퀴만 꺼내주면 되거든요. 발을 살짝 바깥으로 뺀 다음에 이 뒤꿈치 부분 살짝 요 끝부분을 눌러주면 가동을 하면서 안쪽에 있던 바퀴가 등장을 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바퀴를 꺼내주고요. 그냥 이대로 다시 집어넣으면 높이가 안 맞거든요. 지금 앞바퀴랑 뒷바퀴랑 높이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발목을 뒤로 밀어줄 거예요. 아까 가동에서 이야기했던 거 있죠. 발목을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이렇게 발목을 뒤로 뺐을 때 바로 보이는 이 관절 파츠의 위치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뒤로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앞뒤 바퀴에 요 높낮이가 맞게 되고요. 그리고는 요 정강이 파츠 안쪽에 구멍이 보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가슴 장식을 달아줄 건데 매뉴얼 상에서는 좀 장착하기 편하라고 요 다리 유닛을 잠시 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면은 그거 안 해도 그냥 끼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슴 장식의 안쪽 조인트 부분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회전시켜주면은 조인트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이 부분을 구멍에 맞게 장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때 가슴 장식 뒤로 눕혀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트레일러 변형 완료! 기본 형태로 변형하면서 요 라인이라든가 하얀색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미 맞춰졌고 그리고 윗부분의 라이트 부분, 어깨 윗부분이었죠. 이런 것도 깔끔하고요. 트레일러의 앞부분 지금까지 이제 숨겨져 있어서 보지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웬만한 부분들 뭐 검은색의 유리창, 빨간색의 바디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깜짝 놀랐고요. 그나마 이제 노란색의 라이트 부분이랑 아래쪽에 하얀색 부분까지는 이제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과 검은색 부분은 다 파츠 분할, 거기다가 요 문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고요. 당연하지만 바퀴도 다 굴러가는 사양입니다. 이 뒤꿈치에 있었던 바퀴도 다 굴러가요. 그래서 실제로 굴리면서 가지고 놀 수가 있다. 그 외에도 뭐 드러난 하얀색에 있는 이 라인들 뭐 깔끔하게 도색 처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트레일러의 뒷부분
이제 세븐체인저의 하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도 뭐 깔끔하게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에서 전차 모드로 가볼까요? 뒤에 장착한 가슴 장식은 다시 떼줍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가서 이 등 커버죠? 다시 등 커버를 열고 트레일러의 앞부분을 다시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커버 다시 덮어주고요. 다리 유닛을 잠시 돌려놓고 펼쳐놨던 커버를 다시 안쪽으로 덮어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돌려놓는 게 아니라 처음에 세븐체인저처럼 위치를 낮춰줄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잠시 들어놓고 커버들 덮어주고 그리고 완전히 다시 돌려서 위치 바꿔주고 펼쳐놨던 요 바퀴는 다시 집어넣어 줍시다. 발목도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위로 올려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접어놨던 팔을 다시 펼쳐주고 그리고 다리에 접혀있는 궤도 이 위에 손톱거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궤도를 펼쳐줍니다. 야, 이 부분 진짜 와. 아무튼 펼쳐지고 나면은 궤도 디테일도 앞부분과 비슷하게 되어 있죠. 이제 뭐 거의 끝났는데 무릎에 있는 외장을 잡아 당겨서 락을 풀고 안쪽에 있던 캐논을 짠짠 펼쳐주고 외장 덮어주고 각도를 살짝 낮춘 다음에 가슴 장식 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인트 다시 접고 세븐체인저 로봇 상태랑은 다르게 반대로 이렇게 장착을 해줄게요. 세븐체인저 전차 모드 완성! 이때 사용하는 주 무장은 체인저 카노네라는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다리에 있던 캐논을 세븐체인저 로봇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은 체인저 베르퍼라는 이름인데 전차 모드가 되면은 체인저 카노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가 낮아지고 납작해진 형태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좀 듬직해 보이는 게 전차 같이 보이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형태인데 체인저 카노네 자체도 이렇게 각도를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크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차 형태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다시 기본 형태로 가볼게요. 자, 그럼 다시 기본 형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잠수함 형태로 가볼 건데요. 본체를 뒤집어 줍니다. 그 상태에서 발꿈치 뒤에 보면은 작은 돌기가 양옆에 보이거든요. 이거를 손톱거리 삼아서 눌러주면 이렇게 날개가 올라오거든요. 양쪽 다 날개를 펼쳐줍니다. 그리고 앞꿈치로 가면은 여기도 손톱거리가 있어요. 이걸 잡고 당겨주면은 이렇게 지지대가 생깁니다. 랜딩 기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앞꿈치를 내려주면은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도 수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등 커버를 열어주고 트레일러 안쪽에 있었던 잠수함의 머리 부분을 꺼내서 그 다음 펼쳐놓은 등 외장 덮어주고 그리고 꺼냈던 트레일러의 앞부분을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와, 이건 진짜 놀랐는데 이 골반 쪽으로 가요. 세븐체인저의 골반의 윗부분을 힘을 살짝 줘서 누르면은 짠! 잠수함의 윗부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돌아가 있던 거 앞을 보게 돌려준 다음에 양옆에 파츠, 접혀져 있던 파츠 펼쳐주면은 와우! 진짜 놀란 부분 중 하나예요, 이거. 그리고 가슴 장식은 요 트레일러 바퀴 옆에 구멍 있죠? 이 구멍에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또 있거든요. 맞춰가지고 껴줍니다. 잠수함 모드 완성!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만지는 내내 어디 빈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골반마저 다 이런 변형 기믹이 들어가 있는데요. 놀랍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뭐 라인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 연장된 것 덕분에 이제 그냥 내려놔도 수평 유지가 되니까 깔끔하고요. 그리고 잠수함의 머리 부분 여기 콕피트라고 할 수 있겠죠. 메탈릭 블루로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이 빨간 색깔 라인 이거는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좀 뭉툭한 디자인이 좀 인상적인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새로 드러난 부분이죠. 진짜 저런 데 숨어 있을 줄 몰랐는데 골반 뒤쪽에 와우 신기합니다. 다시 봐도. 그럼 잠수함에서 제트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가슴 장식은 떼어내고요. 펼쳐놨던 이 골반의 기수 부분도 이렇게 다시 넣어줄게요. 그 다음 다시 다리로 가서요. 이 다리 유닛 앞에 있던 이 패널을 접을 때는 이렇게 돌려서 앞을 비웠지만 이번엔 뒤를 비울 거예요. 그래서 세븐체인저로 돌아갈 때처럼 한번 회전을 시켜줍니다.
요렇게 하면 이 뒤가 비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외장을 위로 들어 올려주는 거죠. 날개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돌리다가 싹 멈춰주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외장 펼치고 다시 되돌려 놓을 거예요. 이렇게 기본 형태로 다시 돌려줍니다. 깔끔. 그 다음 펼쳐놓은 날개를 수평으로 펼쳐주고요. 이제 세븐체인저 종아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패널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 요 열려있는 부분에도 조인트가 달려있는데 이 가슴 장식을 달기 위한 조인트입니다. 조인트를 펼쳐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딱소리 나게 잘 해주고요. 그대로 펼쳐주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 펼치기 전에 가슴 장식을 달아주는 게 더 빠르거든요. 훨씬 편해서 이렇게 하고 펼쳐주고, 그리고 펼친 날개를 앞으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와, 슬라이드 기믹은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슬라이드. 와우. 그리고 또 한 번 접혀져 있던 외장을 펼쳐서 날개 부분을 완성해 주고요. 기수로 가서 기수 아랫부분에 외장이 또 접혀져 있거든요. 이거를 앞부분에 돌기를 살짝 든 다음에 그대로 기수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이 돌기를 또 앞부분이랑 이렇게 위치 맞춰서 결합을 해주면 제트기의 기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제트기 모드 완성!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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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뭐 진짜 여기까지 오는 슬라이드 기믹에다가 뭐 접혀져 있는 걸 펼치고 아주 기믹들이 알차게 막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느끼죠? 진짜 빈 공간이 없다. 자, 꽉꽉 들어찬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윗모습, 옆모습, 잠수함이랑 비슷하죠, 옆모습은. 그럼 제트기까지 보았으니까 다시 기본 형태로 갑니다. 자, 이제 남은 게 그리폰과 제규어인데 그리폰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도 기본 형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 본체를 뒤집고 시작을 하고요. 발꿈치에 있었던 날개 접혀져 있던 거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리고 등 외장을 펼쳐서 앞으로 나와 있던 트레일러는 다시 넣어주고요. 커버도 다시 덮어주죠. 이 상태에서 미리 이렇게 종아리 외장을 열고 뒤로 슬라이드 하면서 요 날개를 미리 이렇게 좀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폰의 앞다리가 될 다리 유닛을 이렇게 이 검은색 부분이 밑을 가게끔 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양쪽 유닛을 움직였으면은 펼쳐져 있던 하얀 색깔 패널 부분 있죠? 이거 다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시 접어주고요. 그 다음 접어놨던 팔을 펼치고 밑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밑에 있던 이 무릎 외장도 덮어줍니다. 다시. 다음은 수납되어 있는 다리를 꺼낼 건데 뒷다리는 이 궤도 자체가 커버입니다. 궤도가 커버고 접혀져 있는 다리 부분을 손톱을 걸고 이렇게 꺼내주면 되고요. 덮어주고 접혀져 있는 발목도 펼쳐줍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궤도 열고 손톱 걸어서 다리 꺼내고 덮고 발목 펴주고, 앞다리도 이 앞에 있던 외장을 열어서 안쪽 다리를 꺼내줍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꺼내주고, 양발 사이에 빨간 색깔 구조물이 보이는데 이걸 잡고 들어 올리면 그리폰의 머리가 나옵니다. 혹시나 이렇게 중간중간 틈새가 좀 보이면 이렇게 조여주세요. 눌러서 꺼내면서 조여주고요. 그리고 접혀져 있던 날개를 라쳇 관절을 펴주고, 그리고 좌우로 펼쳐주고, 그리고 가슴 장식은 조인트를 접은 상태에서 뒷다리로 갑니다. 뒷발에 보면은 조인트를 낄 수 있는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 맞춰서 가슴 장식을 장착.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장착. 그리폰 모드 완성! 어휴, 멋있다. 진짜 변형 과정이 재밌습니다. 완성했을 때 혹시 요 가슴 장식이 걸린다 그러면은 빨간 색깔 구조물을 요 장식 부분을 뒤로 접어주면 좋습니다. 일단 머리 부분 굉장히 샤프하게 잘생겼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은 머리가 좀 얇다는 거 정도인데 뭐 크게 신경 안 쓰이죠. 거기다가 이 상태인데도 입이 가동을 해요. 와우, 입 가동은 좀 놀랐어요. 무엇보다 이 눈매 그리고 요 코 부분의 디테일도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샤프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세븐체인저의 발바닥이잖아요. 이 발바닥 정중앙에 있는 외장을 이렇게 들어주면 미사일 포드가 드러납니다. 이 외장도 안쪽으로 슬라이드로 넣어 놓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미사일 오픈! 미사일 쪽은 도색되어 있습니다.
진짜 발 하나에 기믹이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날개 수납, 뭐 바퀴 수납, 요 발가락 연장, 뭐 미사일, 뭐 와우. 그리고 숨겨져 있던 다리 같은 경우도 요 발톱 뾰족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발톱은 은색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발목에 볼 조인트로 해서 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 무릎 부분도 다 가동을 할 수 있게 라쳇 관절로 되어 있고요. 뒷다리 같은 경우도 발목은 역시 볼 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고 무릎도 역시나 이렇게 라쳇 관절로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뒷다리 무릎은 가동 범위가 그리 넓진 않더라고요. 한 3클릭 정도? 이 이상 되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커버가 열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폰 모드 확인을 했고 다음은 제규어로 갑시다. 제규어는 다시 그리폰의 머리 집어넣고 날개 접고 미사일 커버 해치 부분 닫아주고 펼쳐놓은 날개도 다시 접어줍니다. 그리고 뒷발에 연결해놨던 가슴 장식은 다시 빼줄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본체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돌려줄게요. 이렇게. 대신에 이 뒷다리 될 부분은 요 다리가 바깥쪽으로 돌 수 있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 본체 쪽에 연결된 라쳇을 가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앞다리와 뒷다리가 바뀌었죠? 그리고 세븐체인저 가슴에 숨겨져 있던 제규어의 머리를 끄집어내주고 가슴 장식을 전차 때처럼 달아주면 제규어 모드 완성! 그리폰과 앞다리, 뒷다리가 반대가 되는 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다리도 길쭉길쭉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도 머리가 잘생겼어요. 아까 그리폰도 되게 샤프하게 잘생겼었잖아요. 눈도 되게 샤프하게 되어 있고요. 귀도 뾰족하게 샤프하게 되어 있고 이빨도 도색 처리 다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디테일도 빼먹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목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요 코 쪽에 디테일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 입 안쪽에 제규어 상태에서도 이렇게 입에서 불을 뿜잖아요. 체인저 플라맨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디테일들도 다 들어가 있다. 거기다가 목관절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일 수도 있고 밑으로 쭉 내려줄 수도 있고 고개만 들어줄 수도 있고 관절이 은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더 합체 세븐체인저 리뷰를 해봤습니다. 와, 진짜 감동입니다. 이게 30년의 세월을 넘어 이제 어마어마한 퀄리티로 내 앞에 나타난 이 세븐체인저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와중에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 이런 멋진 프로포션을 하고 완전 변형 말 다 했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완전 변형이라는 거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부분이 다 이제 변형을 위한 기믹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 다리 쪽에 많은 것들이 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허벅지 슬라이드에서 수납도 해야 되고 캐논도 돼야 되고 그리폰에 머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날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미사일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몸통도 트레일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트레일러 안엔 잠수함의 머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등등등 세븐체인저 머리도 넣어야 되고 뭐 제규어의 머리 와 진짜 경이로운 구조입니다. 정말 만져보면은 신기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도 로봇으로 변형하면 프로포션이 이렇게 멋진데 그저 신기하죠 진짜. 단지 아쉬운 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하나 딱 있다 그러면은 공중에 띄울 수 있는 스탠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혹시 뭐 나중에 옵션이 나와주면은 또 아주 감사한 부분일 것 같긴 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멋진데 공중 액션도 잡아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아쉬운 점이 될 수는 없죠. 저는 일단 액션 포즈 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생기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체력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실.